안녕하십니까, 머니프리입니다. 2021년 5월 12일 수요일이고요. 지수가 하락할 때 오르는 종목이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잡았습니다. 오타를 냈네요. 지수가 하락할 때 오르는 종목. 그래서 이렇게 어제와 오늘 되게 하락 많이 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종목이 오르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팁을 알려드리고 싶고, 저는 실제로 이런 것을 제 매매를 할 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디즈, 인바디라는 종목은 아직 보유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투자했던 아이디어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넣었고요. 그리고 LG U 플러스라는 종목을 매매했습니다. 일단 지수부터 보시면은 2.7조 엄청나게 많이 매도했어요. 외인들이. 기관이 많이 판 건 아니고요. 그래서 개인 거의 3조를 받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양기관 모두 팔면서, 양 매수주 모두 팔면서 좀 어제와 이어서 계속해서 큰 폭의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이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좋은 흐름으로 신고가를 달리고 있었는데, 코스피와 같은 경우 바로 그 분위기를 깨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갈 때 진짜 이렇게 쭉 가는구나 할 때, 여기서 저는 신고가를 갈 때 점점 덜어낸다고 했잖아요. 그 전략이 좀 유효해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금액, 더 매력적인 자리로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때 매수했던 분들은 지금 크게 손실이 나서 한 방 크게 얻어맞은 느낌일 것 같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해서 상승할 때, 신고가일 때 더 조심을 해야 된다. 이게 결국 욕심에 대한 절제력을 많이 길러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잘 경험하지 않고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코스닥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신고가를 달릴 때 이렇게 잠깐 쉬어줬다가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많이들 그리겠지만, 이렇게 급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기를 회복하러 가겠구나 생각했거니 다시 한번 내려버렸거든요. 이렇게 증시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큰 매도가 나오면서 밀어버렸는데, 사실은 계속 이제 밑꼬리가 달리는 이유는 실적이 잘 나올 이제 기업들 아직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저점 유입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막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누스라는 종목을 매수했는데, 이제 매수 평균 단가가 더 높고 매도 평균 단가가 더 낮은데 수익이 발생했잖아요. 이거보다 더 낮은 8만 원 이제 후반 정도 가격에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3% 이상 생겼었는데, 다시 한번 들어갔다가 93,000원에 손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누스 같은 경우 더 높은 가격에서 마감을 해서 조금 아쉬웠는데, 제가 단타로 들어갔다가 한번 손실을 봐가지고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제 퍼시스라는 종목, 차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애경산업 정찰병으로 보냈던 거 그냥 회수했고요. LG U 플러스 실적, 그리고 시디즈 실적 기대감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5월 달에는 지금 별로 흐르지 않았는데 260만 원 정도 수익을 발생하고 있고, 좀 오늘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일단 기분이 좋은 것은 현재 이제 1억 모으기 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거의 1억이 다 모여가요. 그리고 1월 달도 있었는데 1월 달 수익은 좀 미미했고, 계속해서 저는 평균 6%의 수익을 목표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2월, 3월, 4월 6%를 좀 달성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되게 스스로 만족하고 있고, 5월도 목표하는 것은 일단 6%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욕심을 내고 싶기는 한데, 지금 시장에서 수익률 목표를 내다가는 마이너스 10%, 20%까지는 거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보수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전략은 많이 먹는 욕심보다는 잃지 말자는 투자로 이제 투자 목표를 정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매매했던 종목 중에서 시디즈라는 종목입니다. 국내 의자 브랜드 중에서 1위이고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급등이 나왔을 때는 아마존에 이제 판로를 뚫으면서 북미 시장 쪽으로 되게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마존 같은 대형 플랫폼을 한번 뚫어버리면은 B2C 쪽으로 되게
B2C 쪽으로 이제 판매가 많이 흘러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월봉과 지금 둘 다 월봉 그래프를 가져왔네요. 지금 잘못 가져왔는데, 월봉으로 봤을 때 크게 V자로 반등했는데, 제가 보는 것은 이 전고점이에요. 제가 전고점에서 무조건 힌트를 얻으라고 했는데, 이때 전고점을 보시면은 2018년에서 2019년 실적이 분명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2020년도 실적이 많이 증가하니까 이렇게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2018년, 2019년 이때 영업이익보다 이 기업은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올해도 증가할 거로 예상되고 있는데, 일단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해는 작년만큼의 큰 상승은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분석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기업이 저는 아직도 저평가라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때 이 가격을 형성했었는데 2018년 40억대보다 지금 한 거의 5배 정도가 오르는 가격이잖아요. 이때 9만 원을 터치했다고 하면은 5배 지금 기업 실적이 좋아졌는데 아직 그 자리는 오지 못했어요. 이제 겨우 그 정도 레벨로 도달을 했는데, 아직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이것보다 뭐 5배 더 간다고 하면은 40만 원을 얘기하냐 할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무리일지 모르지만 아직 이 가격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본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 늘어나고 있는데, 자본이 이미 500억이라고 치고 이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제가 1,600억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본 빼면은 이 기업은 영업이익만으로 1,1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냐 해보면은 200억을 벌잖아요. 그러면은 5년 내지 한 6년 벌면은 자기 시가총액 자기 값어치 하는 기업인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멀티플을 10년으로 적용한다고 하면은 2,000억, 그러면은 2,500억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기업 밸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금보다 몇 퍼센트 더 증가할 수 있냐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최소한 한 20%, 30% 정도까지는 아직도 꼭지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만 원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할 수 있는데, 10만 원까지는 그렇게 너무 도전적인 목표는 아니지 않을까.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말한다고 해도 10만 원이라는 가격이 2년, 3년, 4년 더 걸릴지도 모르지만 언젠가 그 가격이 도달할 수 있다는 기업에 대한 이제 신뢰가 있으면은 내가 어느 가격에서든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가격이 더 떨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렌 버핏이 잠깐 이제 흔들릴 거면은 아예 매수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업이 진짜 밸류가 얼마인지를 적정 주가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인바디라는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을 거래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미 매수를 해서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오늘 장 막판에 급등이 나오면서 기분이 되게 좋았고요. 제가 이 종목을 전에도 지난주 금요일에도 매매를 했어요. 이때도 매매를 했는데 21,950원에 팔았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얘기를 들었던 게, 이 기업은 계속해서 헬스케어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지고 있고, 이때 받았던 5만 원이라는 가격이 있고 지금 2만 원이라는 가격인데, 기업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이쪽으로 되게 관심이 몰리기 때문에, 앞으로 몰려질 거기 때문에 모멘텀만 갖춰진다고 하면은 한 3만원, 35,000원까지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저는 한 3만원, 그리고 더 공격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35,000원 정도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만큼의 지금 신규 진입자라고 하면 안전 마진은 이미 놓쳐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신규 진입자는 좀 위험한 자리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내가 이 기업에 3만 원이다, 35,000원까지 본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기업에 대해서 되게 마음에 드는 것은 영업이익이 다시 회복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부채 비율이 아주 낮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전 영상에서 오히려 인바디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더 많이 언급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많이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 U+라는 종목인데, 짧게 언급하자고 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 그 과거 영업이익과 현재를 이제
계속해서 비교를 하라는 거예요. 2018년에서 2019년 이 기업의 영업이익 그리고 주가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기업은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2019년보다 2018년이 좋았고 2019년보다 2020년이 좋았는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2021년은 더 좋아지는데 더 좋아지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업이 2020년에 더 좋아졌는데 주가가 역행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무서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좋아해야 되고 안전마진은 더 확보할 수 있는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LG U+라는 종목을 계속해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슈팅이 나올 때 일단 팔고 도망쳤습니다. 더 높이 상승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증시 자체가 쏟아지는 지금 매물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현금 확보를 하고 저도 이제 매수를 높은 가격에 잘못 샀던 종목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을 좀 정리해 보자고 하면은 하락 속에서 상승하는 종목은 분명히 있다. 이제 그런 종목에는 주가가 많이 하락하니까 사람들이 아직 그 예수금에 돈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식시장에서 아직 돈을 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이렇게 내 종목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보면은 여기서 이것을 만회하고 싶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타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거든요. 이게 물론 좋은 수급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이라도 더 높게 상승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활용한다고 하면은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거는 일단은 자기가 여기에 많이 경험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물려가지고 여기서도 손실 보고 여기서도 올라갈 때 손실 보고 그래가지고 노동 매물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험이 많아야지 이런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 결국 실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락 속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 중에서는 갑자기 호재 뉴스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상한가로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뉴스나 이슈가 재료가 소멸될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거든요. 하지만 기업의 실적은 고객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생기는 거니까 실체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거니까 실적 따라가는 이제 매매는 크게 손실 볼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안전한 매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본질은 기업의 가치에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결국은 돈을 얼마나 잘 벌어들이냐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기업의 자본을 늘려가느냐 이게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재무제표라는 게 정말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여기에 많은 힌트가 있고 스스로 일단 손실 보지 않을 그런 장치 손실 볼 종목을 거르는 장치로 활용한다면은 가장 안전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좀 말이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